상권을 분석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소상공인진흥공단 들어가면 상권 분석하는 사이트까지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뭐 유동인구, 근처에 경쟁업소, 심지어 그 경쟁업소가 얼마씩 버는지까지도 나오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주변에 헬스장 없는 곳을 찾겠습니다.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 아무리 좋은 시설, 아무리 뭐 훌륭한 인프라를 갖추고 헬스장을 창업한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센터들이 생기면 어쩔 수 없이 가격 경쟁해야 되고, 그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엄청나게 특화돼야 돼. 그게 기구든 아니면 사람이든, 어떤 시장이든 과열되면 그때부터 가격 경쟁이 지나가면 그때부터 뭐 특화된, 이렇게 변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주변에 센터가 있는지 잘 살펴보고 센터가 없는 곳, 거기에 차리는 게 중요해. 근데 이럴 수가 있잖아. 뭐지? 센터가 여기 왜 없지? 이게 사람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보지 못한 무언가가 있는지. 그래서 헬스장을 차릴 때는 내가 제일 잘하는 동네를 일단 훑고, 거기서 헬스장이 여기 왜 없지? 여기 있을 만도 한데? 이런 독점적인 위치? 이런 것을 좀 찾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대표님, 헬스장 차릴 때 최소 몇 평 이상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게 퍼블릭 헬스장이잖아. 뭐 PT샵은 진짜 작게는 15평부터 시작하는데, PT샵을 한 70평 정도를 맥스로 두고, 그다음 이제 퍼블릭 헬스장은 최소 80평 정도는 돼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헬스장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거든. 근데 우리가 100평 기준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샤워실 들어가고 라카 들어가고 하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은 한 60평 정도 남짓 나오는 것 같아. 60평 남짓이면 러닝머신 한 8개 정도 깔고 렉 조금 놓고 그다음에 핏머신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거든. 사실은 이 헬스장이라는 게 100평에 300명 넣기 게임이거든. 100평을 한 명이 관리할 수 있고 150평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2명이 관리를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운동하는 시간도 있고 헬스장 운영하는 시간도 있고 결국은 절대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내가 얘기했던 100평에 300명 넣기 게임을 하는데 150평이면 450명 정도 되겠지. 그러면 고정 지출을 줄이냐, 이게 좀 관건이라고 볼 수 있지. 헬스장 창업할 때 꼭 필요한 행정 절차에는 뭐가 있나요? 헬스장이 시설업이잖아. 체력 단련장으로 허가가 나려면 필수적으로 기구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헬스장이 될 거라는 거를 미리 행정 절차, 그러니까 구청이나 뭐 시청 이런 데 얘기해서 우리 헬스장 만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라고 컨펌을 받은 다음에야 사업자가 나와. 근데 사실 헬스장에 그렇게 다 차려놓고 시작하는 것들은 요즘 거의 없거든.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내가 이 헬스장에 운동기구를 거의 1000곳 이상 납품해 왔는데 프리세일 안 하는 곳 거의 못 봤어. 근데 프리세일이라는 게 사실은 대표자의 몫이기도 하지. 대표자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니까. 요거 관련돼서는 뭐가 옳다 나쁘다 이런 건 모르겠고, 다만 업계 공공연한 비밀이긴 하지만 프리세일을 다들 하더라. 그러려면은 최소한 사업자를 먼저 개설하는 게 좋은데, 사업자를 개설하려면 이 헬스업과 관련된 필라테스, 뭐 GX 이런 것들로 먼저 개설을 해놓고 최소한 준비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봅니다.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하는 것과 개인 브랜드 하는 것 중에 뭐가 더 나은가요? 일단 프랜차이즈라고 하면 지금 헬스장 여러 군데 갖고 있는 것들을 뭐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어서 한다거나 아니면 회사와 계약을 맺어서 하는 뭐 그런 방식이잖아. 그런 방식은 일단 좀 안전하긴 하겠지. 왜냐하면 그 시스템을 갖고 오는 거니까. 반면 나는 그게 궁금해. 그러면 그 수익을 온전히 자기가 가져갈 수 있나? 그런 사업은 존재하지가 않잖아. 어떤 사업의 영역이든 자기가 신경 쓰는 만큼 가져가는 걸 생각하거든. 특히 헬스업은 더 그래. PT권, 그 다음에 헬스 회원권, 이 구조가 지금 조금 어지럽거든. 회원권으로만 매출을 내는 헬스장은 극히 드물다. 그리고 그 극히 드문 헬스장 중에 프랜차이즈 헬스장은 더 극히 드물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경영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이 헬스장 프랜차이즈를 그냥 돈만 넣고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 내가 헬스장을 해봤거나 아니면 헬스장을 잘 아는 사람이 내가 돈 좀 있는데 세팅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랬을 때 프랜차이즈 갖고 오면 그건 오케이. 두 번째, 개인 브랜드 헬스장인데 요거는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지. 왜냐하면 내가 트레이너를 하다가 뭐야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 독립해서 나가는 게 개인 헬스장이거든. 어떤 사람은 너는 운동도 안 해본 사람이, 너는 운동도 안 가르쳐본 사람이 왜 헬스장을 하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반대로 야 너는 경영학과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경영을 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 똑같아. 프랜차이즈 헬스장이든 아니면 개인 헬스장이든 기본적으로 세무든 회계든 아니면 직원을 부리는 법 정도는 공부를 하고 가야 내가 일한 만큼 돈이 되지만 내가 사람을 잘 부리는 만큼 돈이 되는 게 또 자영업이다 보니까 일장일단인데, 나 같으면 내가 운동을 좀 해봤고 헬스 쪽에 좀 더 관심이 많다 이러면은 개인. 반대로 나는 조금 멀리 떨어져서 수익을 좀 얻고 싶어. 대신에 운동은 관심이 있어.
운동에 관심 없으면 절대 일상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프랜차이즈 이쪽으로 나눠야 되지 않을까 싶네. 헬스장에 정말 최소한의 기구만 들어갈 수 있다면 뭐를 넣어야 돼요? 우리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 PT샵 하는데 인바디 체중계 하나 그리고 렉 하나로 시작했다고. 그렇게도 가능하거든? 1인 PT샵은? 근데 그게 최소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퍼블릭 헬스장이라고 하면 프리웨이트, 웨이트 이 정도가 기본적으로 돼야 돼. 프리웨이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원판, 덤벨, 뭐 렉 이런 것들을 프리웨이트라고 하고, 웨이트는 우리가 핀 꽂아서 하는 운동기구 있잖아. 그 핀 머신들 웨이트 운동기구로 하거든. 근데 요즘엔 더 나아가서 플레이트 로드라 그래서 원판 꽂아서 하는 운동기구들이 있어. 그것까지 추가가 되는데, 사실 원판 꽂아서 하는 운동기구들 뭐 대표적으로 파워레그 프레스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적어도 평수가 150평 이상이 되지 않는 한 플레이트 로드 기구들은 최소화하는 게 좋다. 왜냐면 원판 끼다 지치거든. 특히 여성분들은 원판을 못 끼는 경우도 있어. 일반적인 회원들이 쓰는 퍼블릭이다 보면 기본적으로 핀머신을 제일 잘 갖추고 그 다음에 플레이트 로드를 추가하는 게 좋다. 유산소는 기본이고. 대표님, 헬스장에 기구 넣을 때 신품과 중고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일단 나는 무조건 신품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 헬스장을 오픈하는 거잖아. 요즘 사람들이 기구가 신품인지 중고인지 한 번 보면 다 알거든. 내가 내 새 매장을 오픈하는데 중고를 넣는다? 그러면 새로 오픈하는 느낌이 안 들잖아. 그리고 요즘에 옛날 같으면은 막 국산 기구도 리폼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인건비가 비싸져갖고 국산 기구 리폼에서는 단가가 안 나와. 왜냐면 국산 기구는 이미 저렴하니까. 이런 경우는 있지. 외산 중고를 리폼해서 오픈하는 경우는 있어. 뭐 그게 대표적으로 뭐 라이프피트니스 제품들을 많이 리퍼하지. 왜냐면 다른 브랜드들은 그 부품이 잘 수급이 되지 않아서 리퍼가 잘 안 돼요. 중고로 오픈하는 경우 중 대부분은 미국 브랜드 라이프피트니스나 뭐 해머스트렝스, 사이벡스 이런 제품들을 중고로 갖고 와서 리폼해서 오픈하는 경우는 그 정도는 인정. 그거 외에는 무조건 신품.